안녕하세요. 박수가 없네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시는 분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방금 소개받은 홍동경입니다. 홍동사가 지금 오늘 또 박영호 이사님께서 감사님께서는 지난해 흥농사정세트등법을 농가를 하셔갖고 또 좀 다른 해보다 수확이 괜찮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 방법을 우리 조합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싶다고 그러셔갖고 오늘 조합장님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는 또 저희 흥농TV 유튜브 방송 생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그래서 전국에서 흥농TV를 보시는 분들이 지금 경청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콩농사 계획에 들어가겠습니다. 정답은 뿌리옥 박테리아가 결정한다. 좀 전에 우리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콩농사 두 번째는 정답은 적정 시기, 파종 시기, 채식거리, 배수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콩농사가 어렵다. 어떤 사람은 지금 평당 1.5kg를 생산한다는데 나는 왜 안 될까요? 콩농사는 1.5kg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뭐 2kg까지도 생산한다고 그러는데 2kg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면적 재배시는 분들이 1kg 이상만 생산하시면 성공이에요. 근데 이제 1.5kg 정도 이렇게 생산하시면 아주 대성공이죠. 나는 왜 안 될까요? 생각이 바뀌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장님들은 생각을 한번 오늘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농사 다시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11항이죠. 콩은 필요 없이도 잘 된다는데 무슨 거름질을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죠. 이 11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둑, 제식거리, 파종. 이 제식거리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11항에 의해서 제식거리가 이게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기계가 일단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잘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걸음을 많이 했으면 거리 간격도 더 높여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콩을 또 일찍 파종할 때하고 늦게 파종할 때하고도 제식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적기 파종을 해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소금 작업입니다, 소금 작업. 콩 아무리 많이 심어놔도 이 소금 작업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적심은 안 해도 되지만 소금 작업은 확실히 해줘야 된다. 그 연면적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리 간격이 확실해야 된다. 우리 콩농사지어 보시면은 논두렁 콩 잘 되고 우리가 심은 콩은 키만 크고 꼬투리가 얼마 안 달리고 알수도 2개씩밖에 안 매달려 있잖아요. 논두렁 콩은 알수가 다 3개씩입니다. 그리고 콩집이 굵어요. 그래서 콩알이 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특히 논콩을 하시는 분들은 이 배수 관리를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잘못이 있을까? 돌이켜보면은 누구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예? 우리 감사님 잘하시네. 나 자신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시켜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죠. 첫째, 땅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파종 시기도 중요하고, 소금 작업,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우리는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게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게.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위 면적당 얼마만큼 돈이 나오냐가 중요하지. 이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잘 해주셔야 된다. 이제 면적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뭐 700g, 800g 생산하시는 분들이 부기지수입니다, 부지기수. 그럼 1.5kg 생산하시는 분들은 2배 생산하시는 거잖아요. 2배 생산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못 지키고 있는 거죠. 이제는 단일 면적당 수량 싸움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덕산농협에서 유통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물량이 모자라서 외부에서 사갖고 와. 이 유통은 내 물량을 갖고 있어야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사갖고 오면 돈 더 줘야 됩니다. 100원이라도.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께서 유통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물량 확보는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농가 소득을 높여주는 거죠. 콩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농사. 단위 면적당 생산량 품질이죠. 이렇게 농사 지시면은 콩 가격이 비싸도 돈이 안 되는 농사입니다. 생산량이 감소되고 품질이 저하되고 많이 농사 지셔도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주셔야 된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물속에서 호흡을 할 수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지. 배수관리 제대로 했으면 내가 이렇게 죽어가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 집주인 콩 파종 비 오기 전에 일찍 끝냈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더니만 정말 일찍 끝났네요. 일을 어찌하란 말입니까? 왜 애꿎은 하늘 원망을 하시는지. 이 논농사, 논콩 심으시는 분들이 이거 끝난 겁니다. 끝난 거. 일찌감치 끝냈습니다. 수확.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수관리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닭콩을 심더라도 이 배수관리, 두둑 이런 것들을 신경을 좀 써주십사는 얘기고요. 이제는 때 되면 심는 콩농사가 아닙니다. 이게.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다수확할 수 없다. 우리 사장님들 오늘 생각을 좀 바꿔보실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콩은 비료를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죠. 밑거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료를 많이 요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유기질 비료, 유기물을 많은 토양을 좋아합니다. 그래야 뿌리옥 박테리아가 생성이 됩니다. 화학 비료로는 뿌리옥 박테리아 생성이 잘 안 됩니다. 이게. 그 투자하면은 그 이상의 소득이 될까? 여기서 제일 망설이는 거죠. 확실한 투자를 해서 확실하게 수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제4종 농법을 낸다 하면은 평당 700원에서 800원이면은 이거 될 수 있습니다. 만평에 700만 원 투자해 갖고 더 나오면 되잖아요. 그 이상. 이따가 좀 설명드릴게요.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대처를 잘해야 된다. 우리 조합장님 이거 강조하시잖아요. 변화하는 기후 환경.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그리고 생육 시기별 날씨 예측, 시비, 제식거리, 연작, 가뭄, 습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콩 심지 마셔야 돼. 첫째, 이거를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콩 재배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콩 재배 환경에 대한 이해와 토양 환경이 좌우한다. 농사는 과학과 원리가 접목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콩이 자라는 습성을 알고 균형 있는 시비와 제때 농약 살포하고 적당한 물을 주어야 상품성 있는 콩을 갖다가 2배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장님들은 단위면적당 2배 생산을 해드렸고 제가 오늘 가겠습니다. 근데 우리 사장님들 생각 안 바뀌면 저만 여기서 떠드는 거죠. 오늘 확실하게 한번 바꿔보십시오.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 농법입니다. 일석사조를 효과를 얻는 엑스칼리버 골드입니다. 이게. 단 한 번 종자 처리로 수확기까지 갑니다. 농약하고 섞어도 죽질 않습니다. 이꽃병, 시드름병, 균형병까지 잘 되고요. 발화, 밝은 축진이 잘 되고 건실한 작황에다가 수기 단축까지 시켜줍니다. 우리 사장님들 콩농사를 일주일만 앞당겨 주시면은 후작에 밀이 일주일 빨리 파종되는 겁니다. 그리고 밀도 일주일 앞당겨주면 전후 10일 이상 앞당겨주면 우리 농업에 굉장히 획기적이에요.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의 유해 미생물, 병원성 곰팡이, 역병, 신가루, 노균 이런 것들이 90%가 곰팡이 때문에 발생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곰팡이가 곰팡이 잡는 겁니다. 이게. 엑스칼리버의 효과 근거는 이제 페니실린, 마이신 항생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농약에도 죽지를 않고요. 또 뿌리에 공생해서 성장 호르몬을 분비해서 발근 및 성장을 갖다가 촉진시키는데 이 콩농사에서 오옥신이 많이 분비되면 키가 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가 안 맞아버리면 키만 크고 열매는 작고 그래서 도장이 되고 쓰러지고 있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엑스칼리버를 종자에다가 처리하게 되면 추위에 가뭄에 견디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사람 일로 말하면 예방주사 맞는 이런 효과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농약도 아닌데 농약처럼 이제 효과가 있는데 병원균을 선택적으로 작용해서 균사체 용해 효소를 분비해 갖고 병원균 세포벽을 녹이고요. 생장 억제 물질을 분비해서 병원균 생장 억제시키는데 작물은 효소 성장 호르몬이 나와 갖고 성장을 촉진시켜 줍니다. 종자에다가 코팅, 침지, 토양 관주해 주면은 토양에서 나타나는 이꽃병, 시드름병, 균역병을 방지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제도 아닌데 여행제처럼 이게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성장 호르몬을 분비해서 잔뿌리 발생이 잘 됩니다. 콩에 특히 잔뿌리 발생이 잘 돼야 됩니다.
이게 잘 돼야 콩도 가뭄, 습해 견디는 힘이 아주 강하죠. 요거는 이제 그 종자에다가 처리하고 이틀만 지나도 뿌리 조직 속에서 이렇게 균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같이 공생한다는 공생균입니다. 이게 옥수수에다가 처리하고 안 하고 어떤 게 처리한 걸까요? 오른쪽 두 분 대답하시는데 똑같이 대답하셔갖고 제가 나중에 엑스칼리버 상품으로 한 봉씩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날이 가물어도 다 말로 비틀어져도 이 처리한 거는 말라 죽지 않습니다. 콩에 마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콩 잘 되잖아요. 콩꽃 지고 나서 비가 와서 콩꽃돌이에서 물이 줄줄 흐를 정도가 돼야 콩농사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콩농사도 뿌리에서 좌우되는 겁니다. 뿌리에서. 그래서 가뭄을 타지 않게끔 해줘야 되죠. 이 옥수수 처리 안 한 거, 처리한 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콩이 8월달 꽃 피고 나서 지난해 같이 계속 가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파리 그냥 단풍져죠. 이렇게 되죠. 벼에다가 4월 25일 날 침정한 벼가 10월 28일 날 6.8에 10의 5승이 뿌리에서 이 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공생균이라는 게 이게 밝혀졌고요. 콩 재배 기술입니다. 파종을 해야 되는데 이제 토양 관리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이제 토양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또 이제 시비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금 작업하고 적심을 이제 해주셔야 되고요.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수, 간수, 병해충 방제를 잘 해주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비 조절에 따른 연면적 확보, 제식거리입니다. 제식거리. 이게 잘 돼야 되고요. 광환경이 개선이 돼야지 콩의 크기도 커지고 품질도 좋아지고 조기 수확하고 다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콩재배는 흥농 4종 세트 농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저탄소 농법으로. 여기 보십시오. 흥농 4종 세트 농법은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밑거름일로 이제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을 넣으시고 종자는 엑스칼리버 골드로 처리해 주시고 위에다가는 FF100 하나로뚝을 쳐주시게 되면은 모든 작물이 숫기를 오일에서 일지를 앞당겨 줍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콩의 이제 근권 미생물이죠. 양분, 흡수와 이동입니다. 아까 조합장님 말씀하셨죠. 콩은 질소를 고정시킨다고요. 그래서 이제 토양에서 대기 중에는 질소가 78%입니다. 콩은 스스로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끌어당겨서 이게 콩을 키워지는 거거든요. 요 엑스칼리버 골드를 요게 30g입니다. 이게 30g. 요걸 갖고 콩 20kg에다가 버무려서 파종해주면은 뿌리에 정착해서 뿌리를 토양병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잔뿌리 발생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 뿌리옥 박테리아에서 이거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생물 분비는 항생물질, 성장 호르몬이 나와갖고 작물에는 생육을 촉진시켜주고요. 자기 방어 능력을 갖고 자생력을 키워주고 가뭄을 해결해 줍니다. 근데 이제 토양 속에 나쁜 미생물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이게 독소를 분비해갖고 이꽃병, 역병, 뿌리 기능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습해만 게 더하겠죠. 그러니까 이 뿌리가 튼튼해야 지상부가 튼튼합니다. 가물어도 ip이 마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모든 농사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보시면은 이건 좀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식물과 곰팡이 공정거래는 4억 5천만 년 동안 아름다운 공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식물이 탄수화물을 주면 곰팡이는 미생물은 토양에서 질소, 인, 미량유수를 제공해주고 서로 이익을 얻는 공생관계를 이루어지는 거죠. 콩과 식물 뿌리에서 나온 곰팡이, 요게 균사입니다. 균사. 이 실모양이 얽혀 있죠. 균사는 식물 뿌리 세포와 결합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듭니다. 이게.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식물은 미생물에게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을 제공하고 미생물은 대가로 토양에서 생물의 생존에 필수적인 질소인 미량유수를 흡수해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콩과 식물은 근권 미생물은 서로 이익을 보는 상위 공생을 유지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밥 먹고 오줌통 싸듯이 식물도 오줌통을 쌉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탄수화물이 나오거든요. 탄수화물이 나오면 토양에 있는 미생물은 그거를 먹고 토양 속에 들어있는 질소인 이런 거를 분해해서 흡수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만 잘하면 연작장애가 없습니다. 미량요소 결핍만. 뭐 하우스 뱃날에서 우리 밭에 연작장애 났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과잉 때문에 불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연작장애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프랑스, 영국, 연구진이 이미 밝혀놓은 거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식물에 더 많은 질소와 인, 미량 요소를 제공하는 미생물일수록 식물로부터 더 많은 탄수화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생물이 탄수화물을 덜 주는 식물 뿌리에서는 질소, 인, 미량 요소도 덜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게. 그럼 이거를 개량해 주려면은 토양을 살려야 되겠죠. 땅 살리기 유기질, 종자철인 엑스칼리버 골드. 제 땅 살리기 유기질만 좋다는 게 아닙니다. 완전 발효된 퇴비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퇴비를 갖다 써야 토양에서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숙 퇴비를 넣거나 유박도 미숙 퇴비입니다. 발효된 퇴비가 아니거든요. 혹시 유박 퇴비를 쓰시게 되면 한 달 전에 넣으셔야 돼.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돼갖고 미숙 퇴비를 쓰게 되면 토양에서 뭐가 일어나냐? 산소 고갈을 시켜. 그리고 뒤어 죽습니다. 작물 뿌리가. 그래서 작물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이게 이제 부안의 이제 콩단지입니다. 이제 부안 이쪽에 콩들, 농콩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작물의 연작장애는 왜 일어나는가? 채소의 양분의 법칙입니다. 이게. 그래서 미량요소 결핍 때문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미량요소 결핍 때문에. 그래서 작물의 양분 함량, 유효도는 토양 반응에 pH 6 이하는 산성, 7 이상은 이제 알칼리성 1로 되는데 토양의 양분을 갖다 가용화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해주셔야 되고요. 토양에 산성하는 다량에 필요한 양분들이 식물이 흡수할 수 없는 형태로 고정시키거나 변환시켜갖고 양분 유효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금속의 용해도를 증가시켜서 농산물의 품질을 떨어뜨리고요. 또한 작물 생육에 유익한 미생물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퇴비를 넣어주면은 유효 미생물이 증식이 되는 겁니다. 이게. 퇴비는 양분 공급은 물론 토양의 물리성을 개선시키고 작물의 가뭄, 저항성을 높여주는 농사의 시발점으로서 선진농업국에서는 우리 조합장님이 좋아하시는 저탄소 농법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농가들이 이제 하셔야 돼. 우리 덕산농협에 콩하고 밀 심으면 저절로 저탄소 농법에 기여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염류가 집적되면 꽃의 개화, 결실에 영향을 주고요. 염류 집적지에서는 작물을 재배하면 꽃의 수가 줄어들고 개화 일수가 늦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확이 늦어지는 겁니다. 이게 수확 일수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농가들은 작물 생육이 떨어질까 봐 염려한 나머지 양분을 과다하게 살포하고 물의 공급도 적정량의 2배 이상 관수함으로써 염류와 과습으로 작물의 생리장애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작물의 생육이 저하되고 뿌리의 부패가 갈변이 심하게 생겨서 병을 나는 거죠. 그래서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입에 있는 양분을 땅위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입이 가장자리가 타들어가고 불 맞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된다. 이제 pH를 콩농사는 제일 잘 맞춰줘야 되는데 이거.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우리 다 아시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콩농사의 토양 산도는 6.5에서 7 정도가 가장 좋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pH를 알라오려면은 요즘에 콩 파종하기 전에 기술센터에다가 흙을 떠다 주면은 7가지를 분석해 줍니다. 그래서 이 pH 농도에 맞춰서 많은 거는 덜 주고 모자라는 건 보충해 주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특히 콩농사는 이제 pH가 6.5에서 7이기 때문에 석회 요구도가 좀 높은 작물입니다. 그래서 이 pH 검사를 해서 산성 쪽으로 가면은 꼭 소석회로 갖고 산도 교정을 해 주시는 게 좋다. 그 제 땅 살리기 유기질이 토양에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무항생제 개분에다가 효모균을 접종을 시킨 겁니다. 이게 수면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토양에 들어가서 토양의 수분을 갖다가 맞이하게 되면은 분집을 잃어갖고 이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토양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제 공국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떼알 조직이 생겨서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되고요. 여기에 들어있는 미생물은 질소를 고정시켜주고 우리가 어떤 미발효된 퇴비, 용성인비, 이 불용성 인산을 가용성일로 바꿔주고요. 또 불용성 칼슘을 갖다가 다시 이것도 가용성일로 바꿔주고요. 토양에 있는 미생물을 흡수하게끔 촉진시켜주니까 작물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광합성도 잘 이루어지고 땅은 보실보실하니까 여기에 뭐가 잘 됩니까? 뭐가 잘 될까요? 아시는 분? 예? 배수. 또요? 배수하고 산소 공급이 잘 됩니다. 이 뿌리에 산소 공급이 잘 돼야
이 뿌리옥 박테리아 기능을 상실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상실하지 않도록 이걸 잘 해주셔야 됩니다. 콩농사에 충분한 근권 확보는 이제 땅 살리기 좋은 탭입니다. 이게 요 땅 살리기는 이제 무항생제 개분에다가 균을 접종을 시켜갖고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지속되는 지속형 비료입니다. 이게 토양에 들어가면 부슬부슬해지고요, 통기성이 좋아지고 산소 공급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요게 생육 촉진을 시켜주고요, 또 지원 상승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수확을 앞당겨주고요, 토양의 미생물 활동을 인해서 염류라든가 불용성 인산이라든가 이걸 가용성으로 바꿔주고요, 또 논토양이라든가 밭에 비료, 수분, 용타를 없게 시켜주고요, 또 통기성이 좋아지니까 뿌리 발달도 되고 가뭄을 갖다가 해결해 주는 겁니다. 토양은 콩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터전이거든요.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호미것도 안 들어간 토양, 여기는 산소가 고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옥 박테리아가 생성이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토양은 또 과습일로 이어지기 때문에 뿌리 끝이 다 녹습니다. 근데 떼알 구조가 이루어지는 토양, 통기성이 좋아지죠. 뿌리 발달이 되죠. 깊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잘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땅 살리기 유기질이나 볏짚 섞인 잘 발효된 퇴비를 넣어지게 되면, 첫째, 모든 작물은 토양 속에서 15%의 산소가 공급돼야 제대로 작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콩의 관행농법과 땅 살리기 농법의 영양 공급입니다. 우리가 비료를 주게 되면 비료가 이렇게 올라가죠. 화학 비료를 주게 되면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니까 우리가 이때는 양분이 고갈이 오니까 추비를 또 주는 겁니다. 추비. 그래서 여기다가 추비를 줘버리니까 또 수색 폭발을 해갖고 이제 도장이 돼버리고 개화불량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콩 같은 경우는 이제 개화가 돼갖고 8월 달에 이제 열매가 맺어져갖고 콩의 알맹이가 들기 시작하면 거름이 떨어져 버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추비를 줍니다. 추비를 여기서 이제 줘버리니까 다시 이제 여기 올라가 버리니까 청잎이 불량되고 수확량이 저하되고 여기에 콩 수확할 때 되면은 콩잎이 독야 청청합니다. 여기 이제 12량 조절이 잘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콩 수확은 빨리 해야 되는데 잎이 떨어져야지.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10월 17일 날 어떻게 됐어요? 텐설이 왔죠. 그때 서리 피해들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늦게 파종하셨던 분들, 늦게까지 비료줬던 분들이 콩알이 톡톡 연결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이나 좋은 퇴비를 쓰게 되면은 비료가 이렇게 완만하게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가버립니다. 그 양분 고갈 현상이 안 일어나죠. 뿌리의 근권 확보가 잘 되죠. 또 초세 유지가 되고 절간이 짧아지고 도복이 덜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을 넣게 되면은 콩이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양분을 공급을 합니다. 거름 폭발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콩농사는 추비 주기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 밑거름을 한번 한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50평에다 하나, 또 콩전량 부피 100평 내지 150평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 뿌리면은 수확할 때까지 큰 지장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호미끝도 안 들어간 토양, 미생물 활동에 부실부실, 산소 공급이 잘 이루어지죠. 토양 내 질소 인연을 가용성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토양에다가 우리가 콩이라든가 뭐를 심을 때 비료를 뿌려놓고 비가 왔어. 가로는 밭에. 그 노타리 치러 가려고 그러니까 빠져서 못 들어가잖아요. 요 땅 살리기에 뿌리고 비 온 데는 5일 내지 일주일이면 들어가서 노타리 치고 쟁기질 할 수 있습니다. 흙이 달라붙질 않습니다. 그 정도로 부실부실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행농법과 이제 땅 살리기 농법 차이인데, 화학 비료를 우리가 쓰게 되면은 토양에 유기물이 없으면은 오히려 입에 있는 수분을 계속 끌어내려 버립니다. 이게. 그리고 미숙퇴비도 마찬가지로 끌어내려 버리죠. 역삼톱 현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토양의 염류 농도가 높아버리니까 얼려줘야 될 양분이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가장자리가 타들어가고 그러는 거죠. 좋은 퇴비를 써주게 되면은 토양에 있는 미량 요소라든가 질소 인산가를 계속 이렇게 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발효된 퇴비만 잘 써도 농사 70%는 좌우하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 농사 기술이, 사장님들 기술로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땅의 토양이 70%고
사장님들의 기술은 한 30% 정도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물이 생육에 필요한 12대 성분인데 질소인산가리 우리는 이거는 얼마든지 줄 수 있죠. 우리가 밑거름일로 넣을 수 있고 이거 다 할 수가 있지만은 요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원소 요거 때문에 연작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이 토양 속에는 이런 미량 원소가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미숙탭이라든가 화학비를 많이 줬기 때문에 불용화되어 있어 갖고 흡수를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작장애인데 저희가 40년 이 사업을 했거든요. 오일을 1년에 2번씩 하우스에다가 40년 동안 재배하신 분 연작장애 없이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5년도 돼 갖고 연작장애 났다는 거예요. 그건 미발효된 퇴비하고 다량의 비료를 썼기 때문에 그런 게 나타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콩에 요 몰리브덴이 있습니다. 몰리브덴. 이 몰리브덴이 콩의 뿌리옥 박테리아 생성을 잘 시켜준다고 그래갖고 요즘에 이제 몰리브덴 코팅을 해서도 콩을 많이 심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몰리브덴도 좋지만은 제 엑스칼리버 땅 살리기에는 콩에 같이 살아는 공생미생물 엑스칼리버 땅 살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만 처리해도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 이제 염료 농도가 이제 높아져 버리면은 토양의 염료 농도가 높아져 버리면은 이렇게 자꾸 아까 얘기했죠. 끌어내서 탈수 현상이 나고 조기 낙엽이 오고 이게 이제 물의 이동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유박이라든가 미스테비가 많을 시에 이런 게 나타나고요. 좋은 퇴비를 쓰게 되면 이렇게 얼려져 갖고 근권 확보가 잘 되고 지속적으로 양분 공급이 잘 됩니다. 이게 콩 연면적 확보가 잘 되면 꼬투리가 이게 3개씩 이렇게 다 들어있죠. 이게 이 연면적 확보가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콩집이 굵어야 콩알이 굵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 연면적 제식거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제식거리를 잘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이 콩 어때요? 예, 요게 100회인데 엄청나게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3개씩 콩집이 이게 굵어야 콩알도 큽니다. 이게 그래서 요 집에는 이제 밑거름일로 땅 살리기 50평에 하나 들어가고 여기다가 이제 150평에 이제 콩 전용 복비도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용 복비는 토양 상태에 따라서 100평에도 넣을 수 있고 150평에도 넣을 수 있고 사장님들이 사장님 토양을 잘 아니까 그렇게 해주셔야죠. 이 집에 농사 잘 졌죠? 예? 이게 소금 작업 안 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기계 파종을 하시면은 기계를 빨리 가면 쭉 쏟아놓고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소금 작업을 이거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콩꼬털이 보십시오. 마디 절간 길어져 갖고 이게 수확이 반도 안 나는 겁니다. 반도. 이 콩하고 수확은 반 이상 차이 나죠. 이렇게. 이건 콩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집에는 서로 이렇게 되죠. 콩은 열 생각을 안 하고 누가 잘 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콩이. 서로 키만 커지는 거죠. 마디도 커지고 콩집도 없고 2개씩 들어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콩 초기 생육에서 결정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콩은 이렇게 되고 이 콩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콩 파종 후 이 초기 생육에서 이미 이게 결정나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을 잘 가꿔 주셔야 된다. 뿌리옥 박테리아가 이제 질소를 고정시키죠. 이제 뿌리옥을 착생해서 콩중 질소를 고정해 주고요. 고정량, 생육에 필요한 질소가 이제 고정이 이렇게 되고요. 질소 비료 과다 사용 시 뿌리옥 착색 불량이 일어나죠. 이게 이제 과본무 쪽으로 가는 거죠. 질소 요구량이 뿌리옥 박테리아 때문에 타 작물보다 작고 질소 스탈도 적습니다. 그래서 뿌리옥 박테리아 착생은 이제 종자 발화 후 한 2주경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질소 고정 능력은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할 때 가장 왕성합니다. 이게. 그래서 토양산도 아까 얘기했죠. 산성 토양에서는 착색 불량함으로 석회를 꼭 넣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50평에 하나. 우리가 이제 미발효된 퇴비를 넣었을 때는 이게 70평에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던가 이 퇴비를 줄여주시던가. 이 퇴비도 여기에 있는 균이 여기에 정착이 돼서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이제 콩 다수확할 수 있나요? 작물의 연작으로 발생하는 연작 피해는 이제 크게 병균, 병해,
토양의 산성화, 미량요소 결핍, 토양 미생물로 인한 문제죠. 모든 식물은 뿌리로부터 토양 속에 미생물을 활성화시켜주고 염료라든가 이런 걸 분해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땅 살리기를 300평당 이제 6포 넣고 콩전황 복비 2포를 넣으시면은 평당 500원 투자로 땅도 살리고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말면 흠입것다는 토양 부슬부슬해져 갖고 산소 공급도 잘 되고요. 뿌리옥 박테리아를 착상시켜서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하여 콩 수확량을 증대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평당 우리가 기본적으로 1kg 생산하는데 500g만 더 생산한다 그러면은 콩 키로당 5,000원 아닙니까? 2,500원이 요거는 순수익일로 발생되는 겁니다. 우리가 1kg 생산하는 데는 거긴 경영비라든가 조수익일로 되지만은 여기는 500g만 더 난다 그러면 2,500원이 이제 수익일로 이제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콩은 뭐 이런 콩들을 좀 많이 심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뭔가 서리태를 많이 심는다며요. 그래서 서리태도 이렇게 해서 심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이제 평균 기온, 이제 발화 적정 온도가 이제 15도 이상 됐을 때 심는 게 좋은데 이쪽에는 이제 파종 시기를요. 그 서리태 같은 청자 5호 같은 경우는 5월 말서부터 심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5월 말서부터 심어서 6월 10일까지는 조류 피해도 훨씬 덜 받더라고요. 이 새들도 6월 10일만 넘어버리면 콩밭이로 다 몰려요. 그래서 이제 조류 피해도 덜 받을 거 어차피 그 청자 5호를 심으시면 6월 10일 전에 심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주시고요. 종자는 이렇게 이 적기 파종이죠. 이게 이제 관행. 우리가 이제 60에서 이제 80cm 정도에 이제 해서 30cm를 이제 일주에 2개씩 이렇게 심는데 저희가 권장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긴 서리태 아닙니까? 서리태는 1m에서 이 골과 골 사이는 1m, 주간 거리는 50 내지 60cm, 주당 2개 이걸 권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심으려고 그러면은 토양에 기본적으로 거름이 받쳐줘야 됩니다. 거름도 없는데 흙농에서 이렇게 시켰다 이렇게 심어버리면은 안 되죠. 그래서 이 12량에 맞춰갖고 주간거리, 폭 이게 결정 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파종 시기에 따라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 주간거리하고 폭은 사장님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백태 같은 경우는 제 사정 세트를 썼을 때는 80 내지 90cm에다가 30 내지 40cm 정도 이렇게 2개씩 심는 거를 제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굉장히 잘 좀 지켜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콩을 파종할 때 조류기 피제 많이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 피해를 막으려면은 이제 여기 조류기 피제를 버무리고 나서 파종하기 직전에 엑스칼리버 이거 한 봉이 30g입니다. 요거를 종자 20kg에다가 버무려서 파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20kg에다가. 그렇게 해서 파종을 하시게 되면 발화 촉진도 잘 되고 뿌리는 이제 튼튼해서 이제 가뭄이라든가 습해 견디는 힘이 아주 강하죠. 여기 이제 서천이거든요. 여기 한 10만 평 단지 콩밭인데 이 아주머니께서 제 걸 갖다 이렇게 써보시고 안 쓰고 이제 비교를 해본 겁니다. 요거 종자를 분위 처리한 데는 이미 같은 날 파종한 애들 이게 틀리잖아요. 이렇게 자라는 게 이렇게 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종하고 안 하고 차이가 발화해서 자라는 속도에서 이게 이렇게 틀려버립니다. 요거를 한번 제가 서천 동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잠깐 보시고 시작하실까요? 이 서천의 이 농가들은 한 12만 평이가 농사를 하는데 연매지입니다, 연매지.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뭐 대체작물로 이제 콩을 해갖고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우리 흑농에서 오셔가지고 또 엑스칼리버를 소개해 주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심었는데 이 상태에서는 상당히 좋았어요. 좋고 근데 엑스칼리버를 넣지 않는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좀 아직 어려요. 발화율에서 차이가 나고 성장에서 차이가 난다 이거 아닙니까? 성장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지금 언제 파종하신 거죠? 24일 날. 6월 24일 날. 그럼 오늘 12니까 18일 된 거네? 네, 18일 된 거죠. 우리 사장님네 거하고 같은 시기에 심었는데 차이가 엄청 난다. 같은 날 같이 심었어요. 예. 발화율에서도 차이 나고 성장 속도도 차이 나고 그러죠. 예, 차이 많이 납니다. 예,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알려 드릴게요. 이 콩농사는 이제 때만 되면 심는 콩농사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 이제 우리가 타작물로도 하고 있지만 돈 벌기 위해서 이제 콩 심는 거 아닙니까? 지난해 사장님 콩 평당 몇 킬로 나왔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약간 성공을 했는데 물이 예. 잘 빠져서 배수가 잘 돼가지고 예. 제가 작년에 1kg 정도. 작년에 1kg 농사 지셨으면 잘 지신 겁니다. 잘 진 거죠. 지난해는 이제 한 55일, 60일 가까이 이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 배수 관리를 잘못하셨던 분은 다 실패해 봤어요. 예, 예. 그래서 사장님은 이제 콩을 1kg 생산했다는 거는 이제 배수 관리를 잘 해주셨다. 병해충 방지를 잘 해줬다는 증거고요. 콩을 1kg 농사를 지면은 평당 5,000원이잖아요. 예. 그럼 이제 콩을 평당 200g만 더 나오게 농사 짓는다 그러면은 6,000원, 300g 나오면 7,000원입니다. 근데 제가 평당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마직당. 마지기당.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지기당일로 따져도 이제 평당 1kg는 더 나온 거 아닙니까? 1kg.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콩 농사가 1.5에서 2kg까지도 나오게끔 농사를 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콩도 다수확을 해야지 돈이 되지 다수확 안 하면 돈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콩 농사의 정답은 첫째 이 제식거리, 배수 관리 이걸 잘 해주셔야 돼요. 또 파종 시기 이걸 잘 맞춰주셔야 되는데 우리 김문선 사장님은 지금 해놓으시긴 좀 잘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엑스칼리버 처리를 하셨잖아요. 엑스칼리버를 처리했는데 우리 사장님하고 우리 아주머니하고 차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엑스칼리버는 근꽃미 생물이에요. 콩에 붙어있는 뿌리옥 박테리아하고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잘하는 게 발화촉진, 밝은 촉진, 또 습해 가뭄의 견디심이 강해요. 이 효과가 언제까지 가느냐? 콩 수확할 때까지 갑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종자에다가 한번 버무리기만 하면은 콩에 붙어갖고 식물에 붙어서 첫 번째 밝은 촉진을 하고요. 토양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콩을 아무것도 안 넣고 농사를 져도 평당 200g은 생산해. 그건 왜냐면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끌어당겨서 콩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콩의 다수확은 콩뿌리에 뿌리옥을 얼마만큼 붙여주느냐에 따라서 수확량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심는 밭들은 이제 콩밭에 있는 근류균을 갖다가 군데군데 뿌려주라고 하는 이유도 그 균이 토양에 살게끔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걸 넣으면 그거 안 넣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논토양이잖아요. 또 염해지 아닙니까, 여기가 특히. 그래서 이런 토양은 이제 우리 사모님 내년에 이제 저하고 인연을 맺었으니까 한번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땅 살리기 유기질이라고 있어요, 제가. 그 흑농 4종 세트인데 그걸 50평에 하나씩 넣으시면은 이게 이제 토양에 들어가서 질소를 고정을 시켜. 그리고 이게 비료 효과가 4개월 내지 6개월 갑니다. 콩은 이제 6월 달에 심으면 이제 10월 달에 수확하잖아요. 이게 이제 4개월 동안 가는데 추비를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콩에다가 추비를 많이 주게 되면은 질소가 과다돼 갖고 이게 웃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비 오고 나고 그러면 이런 토양들은 이제 산도가 낮기 때문에 아질산가스가 나와갖고 잎이 저렇게 불마른 병 모양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니까 내년에는 기회에 한번 콩농사를 지신다 그러면 땅 살리기를 50평에 하나씩 넣으시면 돼. 몇 보령에 지금 한 500포 갖다 쓰신 분 있어요. 그 이양표 씨라고. 그분은 지금 땅 살리기를 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넣고 종자는 엑스칼리버 골드로 처리하고 그리고 위에 나와갖고 이제 콩 팔자가 지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한 20일 정도 됐잖아요. 지금 우리 아주머니 간격은 다 잘해줬는데 여기 콩벌레도 있네요, 여기 콩벌레. 그러니까 예? 안 죽었네. 이 벌레가 이게 지금 요게 이제 1령, 2령 정도 되거든요. 이 벌레가 더 커버리면 4령, 5령 돼버리면은 이 콩 벌레가 누에 뽕나무 막잠 자기 위해서 4령, 5령 되면 빵 갉아먹잖아요. 그 누에 밭에 가면은 그 뽕나무 먹는 소리 나거든. 콩밭에서도 이 소리 나. 지금 이 벌레가 지금은 작지만 이만해집니다, 이게. 그러면 이때는 약을 갖고 못 잡아. 그래서 이때 약을 지금 주셨는데도 못 잡았잖아요. 이 살충 효과를 높여주는 우리가 BBM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같이 섞어서 주시게 되면은 이 벌레가 한 방에 타진됩니다. 그래서 이제 콩팔자가 왜 지금 여기서 이게 이제 팔자가 뒤바뀌냐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본잎이 2잎 있고 4잎하고 6잎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이제 콩 여기 이제 적심을 해야 될 단계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한 포기에 6개씩 놔둬버리면은 이 콩이 경합해서 서로 커지려고 그래, 서로 커지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키가 커져갖고 마디가 드러나갖고 나중에 더복의 원인이 되거든. 우리 사장님 뭐 2만 평, 3만 평 심으신 분들이 이거 다 순치기 못 하잖아요. 이 면적만 넓어버리면 순치기 안 해도 돼. 그럼 이게 이제 이런 증명이 뭐냐면 우리가 논두렁 콩을 심어버리면은
드문드문 심어놓으니까 콩꼬투리가 많이 매달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지금 한 폭에 이렇게 6개씩 했으니까 이걸 뽑아갖고 3개, 2개, 3개만 이렇게 놔둬도 엄청나게 이게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간격이 이게 이제 콩 간격이 이게 주간 간격이 한 30cm, 25cm 정도 되는데 이 콩밭의 제식거리도 어떻게 하냐면 밭 토양에 따라서 제식거리가 틀려지는 거예요. 일찍 심고 유기물이 높으면은 90에 30cm 심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이 줄로. 근데 이거는 지금 1m 한 20 정도 돼 갖고 2줄로 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넓게 심어서 콩이 연면적 확보를 많이 해갖고 탄소 동화 적응을 충분히 해야 꼬투리 수가 틀려지고 열매 수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콩을 이제 엑스칼리버 처리를 해갖고서 심어갖고 이게 이제 40일이 넘으면 여기 이제 뿌리옥이 붙어버리거든요. 근데 아까 한 달도 안 됐는데 뿌리옥 생겼잖아요. 20일 됐는데. 그게 이제 20일 됐는데 이제 뿌리옥이 붙었다고 하는 거는 뭐냐? 이 엑스칼리버가 뿌리옥을 착생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끌어당겨서 콩을 키워주게 되고 질소를 고정시켜주고 그러니까 이게 절간이 짧아지는 거지. 이렇게 해놓으면 경합에서 서로 키 크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커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2개, 3개만 남겨놔버리면은 이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우시더라도 콩 소금 작업은 해주셔야 돼. 그러면 이것만 넓어버리면 꼬투리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절대로 1.5kg 안 나와요. 소금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 콩은 이제 요 경합에서 이걸 하고요. 요 시기에 FA100을 500리터에 2개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억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벌써 콩이 이 정도 됐던 건 조금 늦었어요. 이게 번잎, 2잎 나와갖고 3잎째 나왔을 때 요 정도 됐을 때 FA100을 500리터에 2개를 타주게 되면 이 절간이 짧아져. 겨순이 나오는 절간도 짧아져. 요 시기에 콩이 방제를 쓰러지지 않는 잘하면은 거예요, 이게. 적심 안 그래서 해도 1차 됩니다. 살포를 그때 해주시고 그 다음에 2차는 이제 꽃이 필락말락하잖아요. 그때 FA100하고 하나로뚝하고 2가지를 등록된 약재, 살충제, 살균제하고 같이 섞어주게 되면은 8월달, 9월달 가면 이제 콩에 뭐가 많이 생기면 불마른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진딧물, 아까 이제 콩잎벌레, 파밤나방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때 이제 약을 등록된 약재하고 같이 10일 내지 15일 간격으로 3번만 쳐주게 되면은 콩이 톡톡 연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4종 세트라는 건 뭐냐? 기빌로 땅 살리기 유기질 50평에 하나 넣어주시게 되면 그 비료가 토양 속에 들어가서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이제 첫째,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호미급도 안 들어가는 밭 부실부실해집니다, 이게. 그리고 비료 효과가 이제 4개월 내지 6개월 가기 때문에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엑스칼리버를 갖고 이제 버무려서 파종을 해주시고 나와서는 이제 첫 번째 번잎이 2잎 나왔을 때 FA100을 갖다가 500리터에다가 2개를 해주면은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소금 작업은 2개씩만 남겨놔라. 드물으면 3개. 요걸 잘해주셔야 됩니다. 소금 작업. 이해되시죠?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 이제 꽃피기 시작해서부터 등록된 약재에다가 FA100 하나로뚝을 3번 정도만 주시게 되면은 콩 수확이 여기 이제 10월 20일경에 하잖아요. 무조건 일주일 앞당겨집니다. 콩 수확이. 그래서 이 그래서 소금 이렇게 작업이 앞당겨지고 굉장히 다섯할 수가 중요한데 있고 그러면 제 거 4종 세트를 근데 쓰면은 소금 작업하는데 크게 인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 이제 알타리를 이제 4, 5만 평씩 심어버리면 옛날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흩어뿌림을 했거든요. 근데 알타리도 거리 간격이 12cm 간격을 딱딱 떨어져야 한 단에 몇 개 딱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2줄 재배 두둑을 좁게 갖고 하니까 소금 작업도 더 쉽고 그래서 이 소금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이 생육이 잘 되질 않습니다. 무자라기만 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파종도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뭐 이거는 잘 하시니까 여기에서 이제 콩의 팔자가 이제 아까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거 3개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뽑아내고 2개만 키워주시면 되는데 요때 물 500리터에다가 FA100 2개를 시석해서 주시게 되면은 절간이 일정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거 해주시고 소금 작업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는 뭐 포트면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종자 처리해서 20kg에다 처리해서 심은 건데 20일 되니까 이게 뿌리옥이 이렇게 착생이 된 겁니다. 이게. 콩은 이제 20일 정도 되면 이제 뿌리옥이 이렇게 착생이 되거든요. 요건 이제 관행재배를 낸 건데 뿌리옥 착생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이 뿌리옥 착생이 결과에 따라서 이게 이제 수량에 좌우되고 이제 콩도 많이 열리고 덜 열리고 또 이게 이런 데서는 꼬투리가 열리더라도
콩이 이제 2개 뺏기게 이제 안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뿌리옥 착생해서 결정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밀파가 돼버리면은 콩이 이제 누가 잘 크나 이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주간가리를 하더라도 아까 보셨죠? 동영상에서 쭉 흩어 뿌려놓고 가버립니다. 쭉 흩어 뿌려놓고. 그래서 이 기계 파종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30cm면 30cm 간격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흩어를 뿌려놓고 가버리니까 이게 이제 서로가 이제 도장이 이제 철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금 작업은 좀 확실하게 해 주십사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파종기 이런 것들도 많이 쓰고 계시고요. 요거 뭐 잡초 방제 이런 것들은 뭐 잘하고 계시니까 여기서 그대로 해주시고, 여기에 이제 콩이 이제 나와갖고 요거를 잘 주시면 됩니다. 여기 요 FF하고 하나로 또 요게 이제 등록된 약재에다가 첫 번에 콩잎이 2잎 나왔을 때 FF 2번만 주고 콩꽃이 피기 시작해갖고 이제 수확 이제 한 20일 전까지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가 먹노린재 피해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톱다리 노린재 피해가 지난해 컸죠. 여기도 노린재 피해들이 크죠. 이 노린재 피해가 심하게 날 때는 항공방제 갖고 잡을 수 없습니다. 이 콩이 우거지면 노린재가 낮에는 속이로 들어가 있다가 저녁에 기어 나와 버리거든요. 저녁 때 내버리면은. 그래서 이 방제할 때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예방의질로 뿌려 주셔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걸 잡지를 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요 FF은 이제 소나무, 삼나무, 해나무 추출물이거든요. 이게 영 질소 흐름을 조정해서 양분의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최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콩에다가 초기에는 2개, 기존에 이제 꽃 피고 나서부터는 이제 하나로뚝하고 이렇게 등록된 약재를 해주는데, 요 하나로뚝은 뭐냐면은 이게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보조제입니다, 이게. 바이러스 치료에 굉장히 잘 돼요. 그 녹인병이라든가 곰팡이병 농약에다가 같이 등록시켜 약에다가 섞어주게 되면 농약의 방제가를 높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콩 수확기 때 지난해 같이 우리 아까 우리 박 감사님 말씀하셨는데 조기 낙엽이 안 이루어진다, 거름이 세갖고. 그랬을 때는 맨 나중에 FF하고 500리터에 2개를 타서 넣어주게 되면은 조기 낙엽이 잘 됩니다. 그리고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으로 전환시켜주는데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어떻게 생성되는가, 그 동영상 한번 또 보실까요? 여기도 이제 서천인데 제가 이제 뽑아봤습니다. 거기 가서. 이 콩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뿌리옥 박테리아 착생해서 이게 틀려지는 겁니다. 이게 뿌리옥 박테리아가 이렇게 착생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수확량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거거든요. 요게 17일 사장님 요걸 이제 제가 왜 뽑아서 보여드리냐면 이거 사장님 거 나간 무철이잖아요. 겁니다, 예, 무철이. 이게 며칠 된 거예요? 17일 된 겁니다. 17일. 요거 같은 날 심은 거라며 17일. 예, 같은 17일 날 근데 여기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착생이 됐잖아요. 예, 이것은 저 처리한 거. 예. 요게 이제 20일 됐는데 나흘 차이인데도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차이가 많이 이렇게 나잖아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뿌리옥 박테리아를 착생 기술이 뭐냐면은 우리 엑스칼리버 골드하고 땅 살리기 유기질은 토양의 미생물하고 이게 공생하는 거예요. 이 콩뿌리에서 토양에 탄수화물을 주면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은 토양에 있는 질소인 미량 요소를 분해해 갖고 여기다 공급을 해줍니다. 상리 공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생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칼리버를 처리하면은 콩 수확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쪽파가 됐든 벼가 됐든. 그래서 이게 많이 착생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많이 착생시키려고 그러면 우리가 복합 비료 주잖아요. 콩곱하기나 요소를 많이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요소를 많이 주면 어떻게 돼? 질소가다가 생겨갖고 이게 마디가 쭉 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콩이 됐든 박콩이 됐든 유기물 함량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뿌리옥 박테리아가. 그래서 대기 중에 질소를 끌어당겨서 콩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양 속에 유기물 함량이 많을수록 이게 많이 착생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 살리기 50평 하나 넣으시고 종자는 엑스칼리버를 처리하시고 위에다가는 4번만 FF100 하나로 두고 치시면은 그게 평당 700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확량 자체가 뭐 200g에서 한 500g은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래서 내년에 꼭 실천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사장님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이 착생이 많이 돼야 이제 콩이 잘 되잖아요. 네. 이 콩 보시면은 어때요? 절간이 짧죠? 예, 잘 삶네요. 예. 그래서 이게 드물게 심어진 콩이고 이거는 이제 밀파된 건데 요거 한번 잘 이거는 보시죠. 이제 이거. 절간도 길어지고 밀파한 축지가 거하고 발생이 드물게 안 심어진 되잖아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결순 납니다. 발생이. 여기 이렇게 결순 발생이 돼버리면 이거 이렇게 잘 콩 돼 있잖아요. 안 열립니다, 이거. 올라오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발생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콩의 다수학은 이 뿌리옥 박테리아 기능에 따라서 틀려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게 지금 여기 몇 마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여기 15마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이제 적지를 여기서 제거를 7, 8마디 여기서 잘랐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사장님은 지금 이 시기를 놓쳐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드물으면은 오히려 괜찮아. 이게 엽수 이 드물으면은 이게 이제 표면적만 넓어도 괜찮은데 이게 좁으면은 이렇게 가늘게 올라오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뿌리옥 박테리아가 없잖아. 한 날 심었어도 네. 키만 뻗지게 커버리고. 그래서 이게 주간 제식거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를 착생을 잘 시켜줘야 된다. 그래야 이게 절간이 일정하게 짧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지금 7마디 이렇게 8마디에서 이게 적심을 한 건데 요 시기가 적당한 거예요. 한 번일래 하시려고 그러면. 근데 이제 이 콩의 양분이 부족하면은 이 적심해도 이게 안 나와. 그래서 저쪽 밭은 이제 양분이 부족하니까 그대로 키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지금 시기적으로 예. 보니까 한 20일 정도 되면 또 이렇게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잖아요. 이제 여기서 결순이 발생되는 거지, 예, 결순. 그 급순이 또 크지면 또 적심 또 해야 아니, 되나요? 한 번일로 끝내셔야 돼. 아, 지금 이제 이거 한 번으로 끝내고 예, 예. 커도 그냥 놨더라고요. 그래, 예. 너무 과범무해도 가보면 안 합니다, 이 콩일로 봐서는. 아, 그래요? 예. 아유, 이게 콩이 갑자기 크기 시작하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마디가 쭉쭉 늘어나지. 여기 올라와서 이제 장마 다 치우려면 여기서 쭉쭉 늘어나니까 여기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7마디 내지 8마디 여기서 잘라줬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근데 사장님은 지금 잘라도 7월 20일까지, 25일까지 잘라도 괜찮아요. 너무 늦게 잘라버리면 또 이제 꼬투리가 안 생기지. 예. 어떻게 동영상 보시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전에 거기 아주머니 나오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동영상 이게 유튜브를 하니까 이제 지금 제가 유튜브가 이제 동영상 연결이 안 돼서 그런데 문자가 왔는데 아까 그 논에서 평당 1.5kg 수확을 했다고 합니다. 예, 1.5. 그러면 1.5면 상당히 많이 한 거거든요. 이 대면적 재배에서 1.5는 굉장히 수확 잘하신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 해보시지만은 1.5 생산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 하면은,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의 생각이 바뀌면은 평당 1.5kg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콩을 과습해버리면 나와갖고 이런 것들이 잘 죽죠. 그리고 이 산성 토양에서 이게 또 잘 이루어지거든요. 여기 이제 예산 지역은 이제 농콩보다 이제 밭콩이 많다며요. 그럼 이제 그냥 파종하고 나면 이제 파종하고 나서 이제 순학성 비가 왔을 때 햇볕 쫙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 여기 황토 땅이니까 딱딱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콩 나오기 전에 흙이 으둥그러졌으면은 여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콩 발화가 잘 될까요? 예? 예, 스프링클러 돌려야 됩니다. 비 오고 나서 으둥그러지기 전에 스프링클러 돌려야 콩이 들고 밀고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물을 안 줘버리면은 그냥 그 속에서 나오질 못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그 발화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그 땅 살리기, 엑스칼리버 종자 처리하면은 발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콩을 꼭 2개씩 놓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면은 안 되니까 3개, 4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금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3개, 4개 떨어지면 미는 힘이 커갖고 웬만하면 또 다 기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를 좀 잘해 주십사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때 이렇게 돼서 좀 좋죠. 학부가. 이렇게 해놓고 콩농사, 아까 얘기했죠, 제가. 비 오기 전에 나 콩 다 심었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다가 비 오고 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뿌리가 다 이게 썩어버립니다. 여기 과습이 돼버리면은 여기 뿌리 오기 생기질 않아요. 그냥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다가 햇볕 나버리면은 뜨거운 물에 넣었다 뺀 거 그냥 콩잎이 다 데친 거면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이 두둑을 잘 높여갖고 해주시는 게 좋다. 그 이제 초기에 이제 생육이 부진해버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질소 합성이 안 돼 갖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데는 이제 FA100을 갖다 옆면 살포해 주고요. 이게 이제 미습협이라든가 생집이라든가 또 토양 pH가 낮은 토양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 이제 초기 생육이 부족하면 이렇게 되고 있고요. 또 적심하면 좋다고 그래갖고 이런 데도 적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농사 망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토양, 이런 작물은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적심을 안 해주는 게 좋고요. 이렇게 돼버리죠. 이 밭농사에서 많이 이거 나타나잖아요. 유기물 함량 부족하고 그러면은 콩의 초기 생육이 떨어지면 나중에 결실도 이렇게 이어져 버립니다. 이게 이 진딧물이 또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 콩밭에는 이제 진딧물, 응애, 총채 이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또 이제 노린재까지 발생이 되니까 꽃 피고 나서부터 그 직전서부터 이제 이걸 안 오도록 잘 이제 등록된 약재 요새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약 조심은 방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콩의 원줄기는 이제 마디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과범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 햇빛을 충분히 받도록 해주시는 게 좋다. 순지리기는 뭐 하실 수 있으면 하시지만은 그냥 아까 같은 방법으로 하려면 소금 작업만 잘해줘도 이제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 이제 7마디 정도에서 5, 7마디에서 한 번일로 끝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특히 뭐 서리태는 이제 도장이 약간 된다 하더라도 쓰러지진 잘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연면적 확보 잘 해주시고 소금 작업만 잘 해주시면 이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잘 아시는 거니까 슬슬 넘어가고요. 꽃자루가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제 개화 이렇게 이루어지죠. 요때 이제 이게 수정이 끝나고 나서부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노린재, 살충제, 병해충 방제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밀파를 하게 되면 이제 속에서 이렇게 떠갖고 이게 안 되죠, 이게. 그래서 연면적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잘 해주시는 게 좋다. 이 노린재 피해 받아버리면 이렇게 돼버리죠, 이게. 그래서 이게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톱다리 노린재, 이게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 방제를 좀 잘 해주시고, 초기에 방제를 놓쳐버리면은 그 다음에 항공방제를 하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찾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항공방제가 됐든 일반 방제가 됐든 충분히 해주지 않으면은 이게 잡기 어렵습니다. 이 꼬털이 있고 이게 이 꼬털이 집이 커야 콩알도 크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FA100하고 하나로뚝을 같이 섞어주게 되면 알이 톡톡 결실이 잘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3개씩 열려야 되는데 2개씩 이렇게 돼버리면 연면적 확보가 덜 돼갖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균병이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런 약재들하고 같이 섞어서 주게 되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 줄기마름병, 장마 이후에 태풍 불고 나서 이거 많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이때 꼭 방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안 하면은 아주 심하게 이게 이제 저기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콩 비대기의 가뭄과 질소 공급 부족 시에 이제 조기 황화가 일어난다. 이게 이제 콩 비대기 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름 조절이 잘 안 돼 갖고 또 가물을 때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이제 잘 발효된 대비라든가 이런 걸 넣어 주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훨씬 덜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비대불량이죠. 아까 같이 이제 소금 작업이 안 돼 버리니까 비대불량되고 콩알수도 이제 2개씩밖에 안 매달리고 그러니까 수확량 감소도 되고 이제 또 저기 뭡니까 꼬투리도 현창고 그렇습니다. 지력 저하가 생겨버리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가물으면은 이 시기에 이제 물을 줘서라도 가뭄을 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수확을 하시는데 이제 뭐 요즘에는 이제 기계 수확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기계 수확할 때 이제 조기에 낙엽이 져줘야 되는데 안 돼 버리고 또 대가 또 마르지 않아서 이제 늦춰지는 경우가 있는데 콩 수확 전에 한 20일 정도 15일 내에 20일 정도의 콩이 아주 이파리가 독이 청청하다 질소가 과대해서 잘 안 될 때는 그
그때는 물 500리터에다가 FA100을 갖다가 2병을 넣으시면 그 조기 낙엽시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낙엽을 조기 낙엽시키는 게 아니라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일로 바꿔줘 갖고 빨리 여물게 해주고 습기를 단축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그때 그렇게 해주셔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콩돌은 이제 많이들 나는데 이거는 이제 병해충 방제만 잘 해주시면 이건 이제 큰 문제가 없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해충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그 밥암나방이나 이런 것들이 심하게 할 때는 우리 이제 살충 효과를 높여주는 이제 BBM을 같이 섞어주게 되면 아주 효과가 좋고요. 이 바이러스는 이제 여기 이제 살충제 여기에다가 FA100 하나를 또 이렇게 해주면 이제 바이러스 경감 효과도 있습니다. 녹균병 뭐 과습햄은 이게 많이 나타나죠. 이제 근데 이제 밭토양에서는 이제 크게 많이 안 나타나는데 이게 한 폭이 죽어버리면은 물 따라가면서 쭉 다 죽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방제를 좀 잘 해주시면 좋고요. 이런 병들은 뭐 이제 기본적인 약만 콩은 뭐 약을 많이 안 주니까 3번 내지 4번만 주면 잘 됩니다. 이 신가루가 이제 고온기에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요거는 이제 농약 갖고도 잘 안 듣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신가루가 많이 나타나면은 여기 신가루병 있나요? 있어요? 예, 요거는 이제 황이 잘 듣습니다. 그 저희가 이제 황뚝이라는 약재가 있는 미량요소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오전 10시 전에 뿌려주게 되면 요 신가루는 밀라빌로 되어 있어 갖고 요게 물만 닿아도 씻겨 내려가는 것 같은데 또 며칠 있으면 여기서 다시 나와요. 이게 서리빨 모양의 침을 박습니다. 그래서 이거 5일 간격으로 2번 정도는 주셔야 됩니다. 요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되면은 심하면은 콩밭이 다 밀가루 뿌려놓은 것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황뚝을 갖고 방지하시면 잘 됐습니다. 이제 노린재가 이제 먹고 나면 이렇게 이제 돼버리죠. 그래서 이 톱다리 개미 허리 노린재가 가장 피해를 입힌다. 그래서 약재 살포할 때는 이른 새벽이라든가 늦은 저녁에 살포하는 게 좋다. 1년에 3회에 걸쳐서 번식을 함으로써 유축 밀도가 높을 때 방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콩밭에 피해 많이 주는 겁니다. 이게 콩, 판, 녹두 이때 피해를 많이 주니까 요거 방제를 철저히 해주십사는 거고요. 요 나방 아까 얘기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도 굉장히 그 피해가 큽니다. 이거 심하게 나타나면은 그 뽕밭에 누에 뽕 먹는 소리 날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피해 나타나거든요. 이런 때는 이제 BBM을 같이 섞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콩 수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조합장님이 이제 순환농법 또 이모작을 강조하셨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수확한 콩이 반질반질하고 색깔도 좋고 일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리태가 됐든 패태가 됐든 이렇게 농사를 잘 지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순환농법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전라도 쪽에 가면 상당히 많거든요. 이모작. 근데 이모작을 하려고 그러니까 콩을 뽑고 이모작을 하려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해. 늦게 심어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콩에다가 FA100을 4번 정도 뿌려주게 되면 습기가 5일에서 일주일이 단축돼요. 그래서 이 밀은 될 수 있으면 11월 달 안에 심어야지 이 초기 겨울에 월동 피해도 덜 받고 분열도 많이 되는데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파종량도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부지방에 제 평택 같은 경우 전에 제가 보리 심을 때는 10월 15일경에 심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늦어버리면은 근데 이제 평택하고 예산만 해도 날씨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조합장님한테 여쭤봤더니 11월 초까지만 심으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냥 11월 초에 심더라도 밀 40kg에다가 이 엑스칼리버 한 봉. 밀 40kg에다가 엑스칼리버 한 봉을 버무리는 거예요, 버무려. 이걸 버무릴 때 미리 이제 이게 잘 안 붙으면은 잘 붙는데 농가들은 안 붙는다고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다라에다가 쏟아놓고 그냥 스프레이로 물 뿌려놨다가 1시간만 지나면 부실부실합니다. 거기다가 이거 그냥 버무려서 파종하면 되는데 11월 초에다가 파종을 할 수 있으면 종자양 4분의 1을 줄여도 돼요. 밀은 될 수 있으면 드물어야 됩니다. 밀파되면 쓰러집니다. 여기도 밀 쓰러지죠. 키가 큰가요? 여기 밀? 요즘에 나와 있는 거? 더복은 어때요? 작가님? 아니 대체로 옛날 종자보다 키가 큰가요? 작은가요? 예. 근데도 이제 밀파가 돼버리면 더복이 돼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1200평에 제가 이제 부안이나 신태인 쪽에다가 버리는 1200평에 거기가 120kg를 뿌립니다. 논에다가. 근데 이제 제가 80kg를 뿌려놨는데 오히려 도복도 안 되고 분할은 잘 되고.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생각을 잘 하시면 돼. 제가 이 엑스칼리버를 처리하게 되면 철제 발화 촉진이 되고 뿌리 내림이 좋아서 겨울철에 땅 들림 현상이 덜 나고 습해 가뭄에 견디는 힘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설사 안 났다 하더라도 봄 되면은 어디서 오는지 다 와. 다 발화가 돼. 그 정도로 이게 저거든요. 그래서 이 파종 시기에 따라서 종자도 가감을 해야 되고 그래서 꼭 처리할 때는 요거를 40kg에다가 버무려서 파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월동 위에 이제 우리가 밀을 이제 월동 위에 추비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안 주시려면은 여기 밀도 파종할 때 그냥 땅 살리게 두시면 돼요. 50평에 하나. 그리고 이 밀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하지대 전후에서 수확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밀이 하지대 전후에서 하게 되면 5월 초에 되면은 일교차가 우리나라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밀이 이제 이삭이 나올 때입니다. 그때 이제 뭐가 많이 생기냐면 밀에 붉은별무늬병이라고 적성병이 많이 생겨버립니다. 밀에 이거 와버리면은 밀꽃 도리에 곰팡이 펴서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그건 없었습니까? 남부지방에서는 그 밀에 제일 아주 치명타를 피는 게 그겁니다. 붉은별무늬병. 곰팡이병이에요, 곰팡이. 그래서 그 시기에 FA백하고 밀 패기 직전, 패고 나서 FA백하고 엑스칼리버를 2번만 주게 되면은 그 병도 방제되고 밀도 또 일주일 앞당겨 주는 거예요. 밀 수확을 일주일 앞당겨 줘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콩파종이 또 일찍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순환. 그래서 전후 10일만 앞당겨 준다 해도 우리 농사한테는 엄청난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요 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질문을 받고요. 또 제가 온 김에 우리 사장님들한테 좀 보너스로 좀 교육 좀 더 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예. 퇴비요. 예. 퇴비도 생산하신다고 하셨죠? 그 땅 살리기 유기질이요. 예.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그 20kg에 2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당 500원 투자되는 거예요. 500원. 그래서 콩이 됐든 보리가 됐든 그렇게 넣고 심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콩하고 밀하고 한번 재배를 해보시고요. 제가 이제 여기 뭐 예산, 덕산 이쪽에는 이제 복합영농을 하고 계시잖아요. 꼭 보리하고 콩농사만 지시는 게 아니라 밀하고 콩농사만 지시는 게 아니라 이제 벼농사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 벼농사는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 묘판 한번 보실래요? 우리 집 묘판 오고 가는 사람마다 뒤집어 엎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나요? 이 정도 되면 뒤집어 엎어야죠. 살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게 살아납니다. 심하면 이게 시궁창 냄새 나잖아요. 이게 한 2만 장을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이분이. 그래갖고서 이분이 이걸 살려달라고 저한테 문자로 와갖고 제가 FA백하고 하나로 뚝 주고 말려다오.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보면 뜬묘 곰팡이라고 다 그럽니다, 이게. 이게 뜬묘 곰팡이가 아니라 이게 과습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과잉보호 때문에. 이게 이거를 주고서 말려주면 새뿌리가 나와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제가 살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 2만 장을 당숙하고 같이 하는데 당숙은 들러프라고 그래갖고 당수 내 거만 2,000장 들렀다 보니까 도저히 못 엎어요. 그것도 부인하고 또 부부싸움 했다는 겁니다. 매일 남들은 다 뒤집어 엎으라고 그러는데 뭔 배짱 갖고 안 덮느냐고. 근데 이게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살리냐. 요 엑스칼리버 골드를 종자에다가 40kg에다가 버무려서 파종할 수도 있고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바라기에다가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40kg에다가 여기가 400kg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 엑스칼리버를 여기다 10봉을 넣어주면 됩니다. 바라기에다가. 그럼 48시간이면 발화가 돼요. 이 엑스칼리버는 물에다가 탈 때는 잘 풀리지 않습니다. 이 안에다가 물을 넣고 흔들어서 풀어주셔야 돼. 그래서 넣으시면은 48시간 안에 벼가 발화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된 모판이죠. 이게 이제 살려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엑스칼리버하고 FA백을 관여해줬더니 나중에 이게 살아났습니다.
이게 시궁창 냄새 나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피해가 나죠. 이게 이제 모짜리 해놓고 나면 A산도 이렇게들 많이 하시는데 물 넣다가 빼버리면은 바로 빠지지 않아 버리면은 이게 개발장 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꽃병 났다고 뜸며 났다고 약 갖다 주셔도 소용없습니다. 근본적인 거는 말려주셔야 됩니다. 말려주셔야 돼. 그러면 말려주시면은 이 모는 스스로 살아가려고 뿌리를 내리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게 낮에는 또 시들어 버리니까 우리 농가는 자꾸 여기다 물을 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시발리에다가 불질러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더 오히려 죽이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모짜리를 해놓고 나서 콩밭이 됐든 모짜리가 됐든 이 물 나가는 데가 더 높아. 그러니까 비 오고 나면 이 물 고여 있는 자리들 나중에 벗기고 나면은 울묵칠묵해져. 그래서 이거를 잘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묘판을 깔을 때도 물을 넣었다 뺄 게 아니라 물이 넣었다 잘 안 빠지는 놈 같으면 깔고 물 주셔야 돼요. 물 주셔야. 이 모짜리는 열흘만 키우면 병날 일이 없어요. 다 10일 안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과습 때문에. 그것도 과습 때문에 이게 생긴다. 그래서 이것도 다 과습 때문에 생긴 거죠. 15일만 돼버리면은 또 여기 모판에 우리가 130 내지 150g을 놔야 되는데 200g씩 놔버리면 양분 고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물 500리터에다가 엑스칼리버 2개, F200 2개, 요소 한 3, 4kg 타서 줘버리면은 그냥 이양할 때까지 하였습니다. 뜸면은 이게 뜸면입니다. 밀파돼 갖고 여기서 곰팡이 나는 게 이게 뜸면이에요. 그래서 뜸면하고 가습하고는 틀리다. 이거 묘 어때요? 최고죠. 매트 형성이 이렇게 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냥 나가서 높은 데는 말라 죽지 않고 깊은 데는 녹지도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심어도 돼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초기에 분할이 엑스칼리버 처리하면은 모 이양하고 한 달 안에 물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안에. 그래서 이게 확실히 빠르다. 벼이삭이 어때요? 개꿀이 같죠? 이분이 8만 평 농사 지시는 분인데 이렇게 깨끗하게 농사 잘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걸 처리하게 되면은 똑같이 했는데 비료가 덜 들어가. 토양 내에서 아까 얘기했죠? 질소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질소 고정을. 그 지속적으로 양분을 끌어올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삭거름이 덜 들어가겠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보면 논에 나가서 거무면은 어떻게 이삭거름 덜 줄 거 아닙니까? 이삭거름을 제가 처리하면은 300평에 1000평에 얼마 주라고 저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나가서 거무면은 덜 주고 노란 데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특히 완효성 비료 쓰시는 분들, 완효성 비료 쓰게 되면 이양 후에 초기 분할이 잘 안 돼요. 또 여기 친환경 하시는 분들 많죠. 친환경은 볏짚 환원 시켜주고 유박 비료 넣어주고 그러니까 토양에 들어가 있는 비료가 볏짚이나 유박에 들러붙어 갖고 초기 분할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친환경 비료를 하시는 분들은 해봉되자마자 유박 비료 갖다 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볏짚도 빨리 분해되고 벼끄트럭도 빨리 분해되고 그래서 뭐 심고 나면 초기 활작이 빨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심기 전에 가서 해버리면은 초기에 분할이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집은 시커멓게 되는데 우리 집은 안 되니까 몰래 갖다 비료도 분해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벼가 언제 생기느냐? 장마 지고 나면은 무효분할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가보면 논이 부글부글 끓어. 장마 지고. 그러니까 헛새끼 쳐버리는 겁니다. 벼는 뭐 심어놓고 한 달 안에 물떼기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수확은 그때 다 결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친환경 벼에다가는 엑스칼리버를 꼭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은 이양 후에 초기 분할이 아주 빠릅니다. 그리고 이삭거름 줄 때 단 한 번 비료라든가 또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또 이삭거름을 주자니 쓰러질 것 같고 안 주자니 서운하고 이런 놈들 있지 않습니까? 또 단 한 번 비료는 꾸준하게 이게 이제 저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온이 낮으면 초기 분할이 늦어져요. 비료 분해가 늦기 때문에. 그래서 단 한 번 쓰신 분들은 이때 F200하고 하나로 뚝을 주게 되면은 벼 출수도 빨라져 버립니다. 벼 출수도 빨라지고 수확도 앞당겨지고 주는 시기는 이삭거름 줄 때 한 번 주고 벼 패기 전에 한 번, 벼 패고 나서 한 번, 3번 주셔도 돼요. 지난해 이렇게 하신 분들이 평당 3.6kg, 3.8kg까지 나온 거예요, 벼가. 지난해 벼 생산량은 제가 농사 짓는 일에 최고 많이 나왔을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도 그렇게 생산되는 얘기가 없을 거예요. 문제는 기후가 받쳐줬다.
사장님들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변하는 기후 환경에 그런 거를 대처를 잘 해주셔야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서산 현대농장입니다. 엑스칼리버 처리하고 안 처리하고 건불되고 쌩쌩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모짜리에다가 처리하고 FA100 2번 주고요. 여기도 서산입니다. 여기 부석이거든요. 이거 엑스칼리버 처리하고 FA100 2번 주고 안 처리하고 이거 염에 그냥 다 말라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염에 견디는 힘도 강하다. 그래서 염류 농도에도 아주 강합니다. 여기 이제 도열병들이 이렇게 나죠. 이제 지난해 도열병들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퍽퍽 주저앉을 때는 질소 과다 때문에 나는 거예요. 이 도열병은 농약을 줘도 잘 안 잡힐 때는 뭐냐? 질소가 근본적으로 많다. 그럼 질소 흐름을 조절해 줘야 됩니다. 이때 FA100하고 하나를 또 같이 섞어주면은 벼가 도열병이 이대로 멈춰. 폭삭 주저앉던 벼가 이대로 멈췄답니다. 7월 27일 날 이렇게 됐던 게 8월 12일 날 보름 만에 이렇게 다 깨난 거예요. 이게 충북 청주의 현도입니다. 현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굳혀졌고요. 그래서 이제 드론으로 요즘에 이제 방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드론 방제할 때 FA100이 모든 농약하고 혼용이 잘 됩니다. 그리고 도복 경감제로 이게 최고예요. 그래서 이게 질소 흐름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이러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농약이 pH가 4입니다. 그래서 농약의 사용 설명서에 보면은 알칼리성 농약을 섞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pH가 4입니다. 이 FA100이. 그래서 모든 농약하고 혼용이 잘 되고 요건 천연물질이기 때문에 농약에 혼용을 해도 반응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유기목록고시 받은 겁니다. 아까 FA100 땅살리기, 엑스칼리버 다 유기목록 공시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 친환경에 모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항공방제할 때 요거 하나 갖고 1000평에서 1500평 할 때 같이 넣어주면 첫째 농약을 혼용해도 엉김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엉김이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광벼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이제 농약하고 콤파스 태풍 지나가던 해 농약하고 FA100을 주고 안 준 데는 이렇게 현대농장입니다. 폭삭 쓰러졌습니다. 이게 충남방송의 뉴스에 이게 4번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도마도, 고추 이런 것들을 파종하잖아요. 정식하지 않습니까? 모종은 이 엑스칼리버 갖고 물 100리터 내지 200리터 다 갖고 넣었다만 빼버리면 됩니다. 그럼 나가서 몸살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이렇게 해서 쓰시고요. 이렇게 이제 위에다가 모종을 직접 키우시는 분들은 위에다가 이게 저희 육묘장이거든요. 이렇게 위에다가 나가기 일주일 전에 뿌려서 나가게 되면은 나가자마자 활착이 빨라버리죠. 이 고추모 심을 때가 들어와 있는데 고추모를 뭐 90일, 100일씩 키운 묘를 갖다가 심어버리면은 고추모를 뽑았을 때 붉은색이 나버리면은 나가서 활착이 더딥니다. 그래서 이 원심 분리기 그냥 돌아갖고 뿌리, 새 뿌리가 늦게 나와요. 그래서 모종 나가기 일주일 내지 열흘 전에 양분에 축적돼서 나가면은 나가서 활착이 빨라요. 그리고 너무 노화된 묘는 신둥이가 시집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고요. 마늘 심으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30분만 담궜다가 건지시면 돼. 마늘, 생강 다 이렇게 넣었다가 건지시면은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렇게 넣었다가 건져서 심으시면 돼요. 여긴 생강은 안 심죠. 예. 여기 이제 오이모를 침져서 심은 겁니다. 평택의 노지오이. 처리해서 심은 거, 안 한 거. 한두 덕에다가 처리한 거, 안 한 거 했더니 그대로 이렇게 가뭄 다 버립니다. 그래서 가뭄에 견디는 힘이 강하다. 그래서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콩에다가 처리하면은 안 시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콩코털이 잘 열리고 콩알 커지고 수양 많이 나오고. 그래서 가뭄에 견디는 힘은 이제 뿌리의 기능에 따라 달라진다. 고추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리해서 한 겁니다. 이 고추도 이 총체벌레가 이제 앞으로 제일 극성을 많이 피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칼라병의 원인이 되고 요즘에 이제 복합 내병계 고추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게 많이 생겨버리면 이 병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이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데 약 안 들으면은 제가 이제 하나로 더블이라는 보조제가 있습니다. 이 지난해 강원도 쪽에 또 우리 가을에 지난해 비가 많이 오니까 배추들 다 무름병에 많이 걸렸죠. 무름병이 많이 걸리니까 때도 안 된다서 이제 요새 김치냉장고가 있으니까 일찍 김치를 했잖아요. 요새 그 김치가 어떤가요? 물러버리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엑스칼리버 처리하고 F100 하나로 뚝 친 땅 살리기 4종 세트 들어가는데 깨끗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조직의 밀도가 균형 있게 커야 이런 병들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김장하신 분들이 요새 물러갖고 못 먹었다고들 많이 그러시죠. 낡아면 그러면 이제 꿀통이 생기죠. 석회결핍 때문에. 이런 것도 훨씬 덜 생긴다. 그 아까 고추에도 배꼽석인병이 훨씬 덜 생깁니다. 배꼽석인병은 가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근본적인 거는 관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면 석회 이동이 잘 안 돼갖고 이제 그게 생겨갖고 우리가 칼슘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저 중요한 거는 관수가 더 중요하다. 감자 심죠? 이게 뭐예요? 예? 이게 감자예요, 감자. 이렇게. 이 강원도 감자는 4만 평, 5만 평씩 감자를 심는데 이분들이 감자를 심을 때 이제 칼집을 내갖고 싹 틔우기도 합니다, 이게. 하우스에다 깔아놓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감자에다가 엑스칼리버를 어떻게 처리하면 넣었다 뺐다 이게 어렵잖아요. 지고 다니는 통 20리터에다가 4봉을 넣고 여기다 뿌립니다. 한 뻑 뿌려주고 다시 한 번 뿌려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싹이 빨리 터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또 이제 감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것이 감자 수확을 자원되는데 여기서 이것이란 뭔가요? 요거 답변 한번 맞히신 분 제가 엑스칼리버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이것이란 무엇이 감자 수확을 좌우합니까? 빨리 얘기하세요. 예, 우리 요거 줄기요? 아닙니다. 요거 이제 개경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또 맞춰보십시오. 아, 감자는 예? 아, 예, 맞습니다. 요거 이따가 우리 직원 사장님 요거 꼭 드려야 돼. 이게 클 때까지 생생해야 됩니다, 이게. 엑스칼리버 처리하면은 이게 생생합니다. 이게 감자에 클 수 있도록 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이 생강도 마찬가지예요. 생강씨 잘못 사버리면은 이 껍질밖에 안 남는 거예요. 감자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생생해야 수확할 때까지 이 효과가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감자는 이제 이렇게 돼갖고 감자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꽃이 피잖아요. 감자도 마찬가지로. 이 꽃이 피는 기간이 이제 영양생장에서 이제 생식생장을 전환되는 기간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 기간에 꽃이 피기 직전에 F100을 여기다가 주는 겁니다. 하나로 뚝 하고. 그리고 니도밀, 역병이 많이 나니까 진드물 약과 섞어서 주시게 되면은 이 감자가 어떻게 생기느냐? 이게 이렇게 됩니다. 돼지애미 젖꼭지에 돼지새끼 매달려갖고 젖바는 겁니다, 이게. 요게 하나에 250g 이상 나가버립니다. 여기 5개 250g 나가면 어떻게 1250g이잖아요. 15뻑이 심어버리면 18kg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감자를 평당 15kg 이상 생산을 해야 감자도 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감자도 감자 심고 여기 저거 심을 수, 콩 심을 수 있잖아요. 감자도 이모작 되는 거예요. 감자도 심으시려면은 해봉되자마자 일찍 심어갖고 5월 말 안에 수확을 해야 감자 돈 됩니다. 5월 말 6월 10일 하루에 몇천 원씩 떨어져요. 6월 20일이 10,000원이면은 6월 초에는 2만 원 가고 5월 30일에는 뭐 25,000원에서 3만 원 가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이모작도 감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기 파종하고 멀칭해서 하면은 감자도 이모작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감자는 아까 씨감자 처리를 잘 해주고 싹 틔워갖고 심으시면은 감자 수확하는데 큰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밀양인데 이렇게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평당 15kg에서 20kg까지 이렇게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육을 받으셨죠? 오늘 생각이 바뀌셨나요? 네. 우리 감사님만 대답하시네. 다른 분들은 안 바뀌신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실천일로 옮겨주셔야 되고요. 또 투자를 하셔야지 소득이 창출이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은 뭐가 보일까요? 돈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돈 벌려고 농사 짓는 겁니다. 그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높여주고 수량을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고요. 요게 이제 총체 응애 진딧물 이쪽에 아주 잘 듣는 보조제입니다. 요것도 있고요. 요게 이제 아까 벌레 잘 안 잡힐 때 요거를 해주게 되면은 이제 총체 응애 또 나방 쪽에 아주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신데 연작장애 때문에 이제 문제 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있고요. 요것도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요건 이제 가뭄 방지제입니다. 이게. 요거는 입자가 이제 쌀아기 같은 건데 요거를 물에다가 불리면 500배로 불어납니다. 이게. 그래서 토양에 들어가서 토양의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날이 가물으면 작물한테 공급해주고 비가 오면은 다시 팽창되고. 그래서 이게 가뭄도 연작되지만은 이게 제일 좋은 거는 토양의 통기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통기성도 아주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인삼하시는 분들, 또 산 꼭대기에 이제 심는 분들, 물 점적 관수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모두가 만족을 해야 되겠죠. 우리 최종 우리 사장님들도 만족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이런 농사를 지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두서없이 우리 사장님들이 농사를 직접 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요점만 찍어서 그냥 이렇게 넘겼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오늘 아무튼 장시간 교육받느냐 고생 많으셨고요. 금년도 농사 지어갖고 대박 나시고, 우리 또 조합장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저탄소 농법 많이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조합장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에 우리 조합원들이 동참하셔야지 누가 동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동참하셔갖고 우리 덕산농협이 날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유튜브로 제가 이제 동영상 생방송 처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 흥농TV를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치시면은 이제 흥농TV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한 270여 가지의 지금 이런 교육 자료 이런 것들이 올려져 있으니까 잠자시다가 일어나시면 심심하면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아울러 오늘 또 유튜브를 시청해 주신 전국에 계신 흥농TV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